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주가 환상의 섬이라면서 이주 열풍이 불고 한 달 살아보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집값도 비싸고 차도 막히고 쓰레기도 넘치는 환장의 섬이 돼버려 제주를 떠나는 정착 주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제주 정착 주민들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주 정착 주민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제주연구원의 현혜경 책임연구원과 서귀포 귀농귀촌 협동조합의 안재용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이주민 실태 조사 보고서를 300페이지쯤 되던데 빠르게 좀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주민에 대해서 정착 주민으로 부르는 호칭이 가장 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착 주민으로 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제주에 지금 어떤 정착 주민 이주해 오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 통계가 그동안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몇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제주로 이주하셔서 정착하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제주 순이동 인구로 추이를 파악을 했는데요. 대략 이제 8만 4천 명 정도 이제 이주해 오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인구 제주 인구가 57만이고 현재 67만이니까 8만 4천이면 거의 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지금 정착 주민들이 찾아오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구 증가 기여에 정착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예. 평균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평균 기여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75.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에는 거의 90% 이상의 인구 증가 기여에 기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에 아주 급속도로 제주 이주 열풍이 불었었는데 지금 좀 식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정착 주민 이동 변화 추세는 어떻습니까? 예, 2010년부터 제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 그때 이제 2,000명대로 늘어나면서 2012년 정도 되면 1년 사이에 2배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르러서는 이제 1만 명 시대에 순 인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시대에 이제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이 2016년도가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만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정도 되면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3천 명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 지역의 인구 증가에 있어서는 이 이주해 오시는 분들의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 회사께서도 제주 정착 주민이신데 언제 제주에 오셨고 어떻게 해서 제주에 정착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1995년도에 서귀포에 있는 모 교회 전도사로 왔고 97년도에 남원읍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 때문에 일단 오신 거군요. 예. 서귀포 귀농귀촌 협동조합을 이사로 계신데 정착 주민들 위주로 지금 조직이 된 협동조합인가요?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물론 이제 당시에 있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도 만나고 정착 주민도 만나지만은 당시에 있어서 2010년이 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왔는데 굉장히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결성을 했고 처음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귤 선과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원읍이라는 곳이 제주도 밀감 생산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이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감귤과 관련해서 감귤 선과장을 우리가 만들고 선과장과 관련한 일들을 하고 또 관광 기념품, 향초 같은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마을 방송국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위주로 하시다가 이제는 화합 위주로 가시는 거군요. 또 하나는 어쨌건 간에 그분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 정착 주민들 실태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하신 게 앞으로 4년 동안 진행될 제2차 제주 정착 주민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신데요. 네네. 보니까 4년 동안 2018년부터 진행된 제1차 제주 정착 주민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정착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 부분이 또 보완될 것 같은데?
1차 그 정착 주민 관련 기본 계획 그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1차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43개의 그 추진 과제를 하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2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차 기본 계획에 의거한 사업들이 잘 수행이 되었는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43개 사업 중에서 이 정착 주민과 관련된 직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15개 정도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간접 사업이죠. 그러니까 간접 사업이라고 한다면 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실상 이 간접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착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체감도는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지 못해서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그 정착 주민 분들의 저희 조사에서의 대답이 한 69% 정도 나와서 이게 그 정책 수행자와 또 그 수혜자들 사이에 간극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제가 알기로는 정착 주민을 위한 조례가 있고, 또 아까 그 4년 동안 1차 제주 정착 주민 기본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실제로 그 정착 주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됐던 건가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43개지만 실제로는 15개 정도가 됐는데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정책은 곧 체감입니다. 정책은 어떤 사업을 수행했을 때 보고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체감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가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69% 얘기하셨는데 불과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30%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보완될지는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그 정착 주민들이 8만 4천 명 정도 늘다 보니까 뭐 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은 제주에 어떤 전반적으로 미친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년간 그 제주 인구 증가의 평균 지금 75.6%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를 두고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그 정책 개발에 굉장히 그 깊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있는 지역이 세종시하고 경기도하고 제주도뿐입니다. 특히나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핵심 생산 인구라고 해서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이제 25세에서 54세의 그 연령대의 젊은 분들이 제주로 이주해 오고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우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착 주민 실태 조사를 하시면서 410명인가 이렇게 만나신 걸로 제가 그 보고서에서 봤는데, 이분들이 주로 제주에 정착하신 이유를 어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도 이번 그 조사 연구를 하면서 놀랬던 것이, 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제주에 이주해 오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층의 분들이 지금 제주로 이제 이사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 절대적인 공통된 기반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한 수요입니다. 물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뭐 그 취업이나 또 아니면 회사 이직이나 아니면 뭐 또 정부기관의 발령 등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거나 또 뭐 교육 때문에도 또 오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20대들의 전출이 좀 많다는 거, 그것이 좀 제주의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제주에 내려오시는 이유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201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를 보통 1기라고 잡는데 그때는 이제 10,000명이 되기 전이었지만은 그분들은 제주도를 다른 사람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선택하는 분들이고, 굳이 보자면 이제 가치 중심으로 제주도를 내려왔습니다. 물론 아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열풍이죠. 유명 연예인들 방송에 대한 노출도 인해서 거의 열풍에 의해서 내려오셨고, 지금은 감소됐지만은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한 달 살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별로 이렇게 딱딱 구분이 3기로 나눠지는군요. 2010년부터 그러면 3개 기로. 그렇죠. 주변에 뭐 특이하게 이유로 내려오신 분은 없습니까?
아까 예.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 역이민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변화들이 있을 때 그것보다는 이제 고국에 대한 향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까 계층 연구를 조금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분들이죠. 예, 예. 그리고 제주 정착 주민들 직업도 조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제주에 정착하기 이전 직업과 이후의 직업이 바뀌신 분들이 53%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예. 뭐냐면 제주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착 주민에 대한 통계 구축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착 주민 추이를 파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동 인구로서 지금 추이를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 주민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십사 하고 관련 부서에 제안을 네.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 계층 분석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착 주민들이 이전 직업과 다른 그 일을 제주에서 하게 되는데 정착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들을 느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처음으로 오자마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생업을 바로 시작하게 됐을 때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안적인 성격으로서 창업을 시작하는데 보통 한 건이 아니라 한 2번 정도의 실패를 맛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예. 아시겠지만은 제주 일자리의 급여 수준이 예. 200만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주변에 창업을 해서 뭐 성공하신 분도 계실 테고 반대 사례도 많을 텐데 직접 뭐 보셨거나 들었던 분 사례 중에 뭐 소개할 만한 게 있으신지요?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가 있는데 뭐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굳이 보면 제가 아는 분인데 그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다녔어요. 예. 또 이제 프로 축구에서 사무국에서 일을 예. 하다가 저희도 아까 얘기한 노마드 때문에 왔는데 처음에는 뭐 샌드위치 가게를 하다가 반찬 가게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카페도 하고 그런데 한 3번 정도 어려움을 예. 겪게 됩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막연하게 우리가 창업을 위한 창업은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착 주민들은. 예. 자, 그리고 그 이번 조사에서 제주 정착 주민들이 이주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 조사도 하셨던데 뭐 대부분 조사 항목에서 보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예. 평균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 7점 척도로 물었더니 평균 한 5.12 포인트가 나왔어요. 7점 만점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높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세부 항목별로 들어가 보면 이 경제 활동이나 일자리나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나 의료 환경에서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2 포인트나 이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는 이것을 자연 환경에 자연 견인하고 환경.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뭐 그 6점 한 그 1, 2포인트 정도, 6.13포인트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 다른 이제 그 불안 요인들을 이제 이 자연 환경이 견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안희사께서는 제주 생활 이제 35년 넘으셨으니까 뭐 거의 제주 35년 사람 아니라 되셨는데 26년 정도.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제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만족하고 예.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만족하시는 건지.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예.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주에서 아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삶의 이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아시겠지만 뭔가를 배운다든가 승마를 배운다든가 예. 이렇게 배우는 거. 마지막으로 또 피해나갈 수 없는 것이 돈이지요. 큰 돈이 아니지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지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죠. 제주에서 뭔가 배우고 해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정 일.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예.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어떤 제주 도민들의 만족도를 좀 정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여건이 좀 개선되면
지금보다는 좀 만족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4명 중 1명 정도가 예.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마지막 심정은 저는 고립감과 적막감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는 사람 없고 예. 그다음에 마음을 칠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4명 중 또 3명은 그래도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해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을 하듯이 예.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협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핵심은 마을이 갖고 있는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정책 주민이 그거를 갖다가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험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고 또 크진 않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입을 얻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고립감을 좀 덜려면 기존에 있는 제주도민들하고 좀 화합하고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조사 결과 보면 정착 주민의 70%가 지역 공동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금 답을 했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조사를 다니다가 그 정착주민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제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애둘러 표현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제 힐링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셔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우리가 그 2014년하고 16년에 이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폭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시는 분들은 낯선 땅이고 또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낯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탐색을 하고 모색을 하는데 이게 매치가 좀 잘 안 됐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계층이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한테 이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이면에는 제주라고 하는 이 지역 사회가 마을 사회가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익 사회로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결국 지역 공동체 활동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주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지역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지역 공동체와 같이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업과 지역 공동체 문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요. 그 이주와 저희가 그 뭐 하나의 범위로서 범주로서 이주 정착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전국 각지의 분들이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같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주 정착민들 안에서도요. 문화적인 사실 충돌도 있고. 네, 문화적인 충돌도 있고요. 문화적인 충돌도 뭐 목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착 이주민 간의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주로 어떤 모임이 활성화돼 있냐면 친목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주로 하세요. 그러면 왜 친목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하냐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가치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상황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지금 오거나이저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저희가 그 주거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급속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에서의 주거 형태가 아니라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타운하우스니 전원주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거 양상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공동체 활동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보시는 분리된 생활을 하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착 주민들이 실제로 마을 주민들하고 어울리는데 특히 뭐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은데 정착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나요? 사실 오신 분들 정착 주민들이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후회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결성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게 약간 느슨해지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뭘 동호회라든지 친목 모임으로서 그렇게 결성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정착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고 마을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를 발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프로그램들이 이제 도에서 15개 정도 돌아갔지만은 그런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 정착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도 없이 정책들은 시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효과도 없을 거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착 주민 이번 연구 그 결과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정착 주민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다른 시도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제주를 빠져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 혹자들이 예.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제주살이 열풍이 식은 게 아니냐라고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인구학 전문가들을 저희가 몇 분을 섭외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미 2010년 열풍이 시작될 때부터 이 분들이 2010년에서부터 추이를 쭉 네. 지켜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 5년 이내에 한 70% 정도가 다시 이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저희가 이주해 오시는 분들을 여기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1년 살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까 발령 때문에 네. 또 이제 다시 발령이 나서 갈 수도 있고 여러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주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5년 이내에 지금 한 70%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하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주에 정말 오랫동안 정착하실 건가? 봤더니 확실한 거는 21.1% 정도만이 제주에 완전히 정착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착 주민의 어떤 계층 분석이든 또 이주의 목적이든 또 이주 기간이든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향후에도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착 주민들 가운데 제주를 이미 떠나셨거나 뭐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만나보셨을 텐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적막감, 고립감이 마지막 남아있는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주 입도하면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짓는다거나 그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그 어려움을 본인이 홀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한 2-3번 겪게 되니까 본인들이 가진 재산도 상당히 상실하고 그러니까 상실감을 갖고 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아르사께서는 앞으로 이 제주 정착 주민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건 제주에서 환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주의 자연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제주살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의 그 차이를 그 격차를 이해하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인식 개선의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주살이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해서는 정착 지도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어요. 정착 상담 이런 것이 있는데 오자마자 뭐 사업을 한다거나 오자마자 집을 짓는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제가 말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 내년부터 4년간 진행될 제2차 제주 정착 주민 기본 계획이 세워질 텐데 어떤 점이 가장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1차 기본 계획은 그 상생적 관점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 저희가 제안한 것이 인과학적 관점에서 저희가 이 이주와 정착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지역에 이제 마을 소멸 위기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이 마을의 어떤 균형 발전과 연계할 필요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제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인적 자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원들이 좀 제주 발전에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동할 수 있는 그런 면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이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개나 창구, 뭐 중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 오실 때 저희가 이주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식을 물었더니요. 먼저 제주에 이주한 지인들을 통해서 얻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에 살고 있는 지인, 그리고 그 다음은 현지에 직접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보의 그 소통 창구가 조금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주로 이주해 오시는 아까 좋은 인적 자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중산층들이 지금 제주로 많이 이주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환경을 이제 쫓아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많은데 거기에 이제 중산층이 같이 개입이 되니까 이게 그린트리피케이션이라고 환경과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합쳐진 그 그린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린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가 뛰거나 또 이제 주거의 어떤 환경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을 누가 고스란히 갖게 되냐면 20대나 30대들이 이 문제를 당하다 보니까 20대의 유출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주와 정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 지원이라는 개념보다 관리와 그리고 같이 이것을 자원으로 만들어서 좀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 계획의 방향이 제주에 오는 그 정착 주민의 인적 파워를 제주의 파워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만들고 그렇게 사업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거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2차 제주 정착 주민 지분 계획이 나오면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두 분 모셔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포커스인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시가 폭주하듯이 속도를 내며 진행해오던 도시공업 민간특례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와 함께 공동사업자인 제주시가 초스피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 조성 인허가까지 셀프로 내줬는데 토지 보상 단계에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 취재를 해온 이효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어떤 개발 사업에도 볼 수 없었던 초스피드로 도시공업 민간특례 각종 인허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이 말도 많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토지 감정평가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토지 감정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는 뭐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기 전부터 예고가 됐었던 얘기죠. 뭐 지적도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추진 계획 상으로 봤을 때는 9월까지 이미 토지 감정 평가가 끝나고 10월부터는 이게 보상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감정 평가 기간이 뭐 이달 11월이죠. 중순으로 연장이 됐어요. 이게 좀 늦어져서. 그런데 이게 기한에 다다르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한 번 더 이달 말로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 두 번이나 연장이 됐는데 뭐 이달 말 가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등봉 부지 토지 감정평가를 안 한 게 아니라 하긴 했는데 제주시가 정한 감정평가 업체와 토지주들이 정한 감정평가 업체 사이의 감정가 차이가 워낙 커서 조율이 안 됐다 이건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감정평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진행 중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서로가 맞다 안 맞다는 우리가 밖에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일단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은 뭐 크게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정평가는 그 제주시에서 한 곳을 추천하고 그리고 업체인 민간 호반이죠. 거기서 한 곳을 추천하는 것으로 원래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는 이 모든 거를 제주시에 따르겠다 해서 위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토지주 쪽에서 뭐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좀 높은 상황이라서 제주시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좀 믿을 수가 없다고 자신들도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해서 뭐 이분들도 그 공식적인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우리는 토지주를 배려해서 토지주가 이렇게 선임해온 그 감정평가사를 받아줬다라고 하는데 토지주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우리가 법적으로 뭐 일정 이상의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가서 감정평가사를 해오면 제주시는 이건 거절할 수가 없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배려는 좀 말장난이다. 이렇게 좀 근데 지금 반발을 하고 감정평가를 있죠. 하긴 한 거네요. 그러면 결국엔 감정평가사를 다 양쪽에서 선정했으니까. 감정평가가 진행된 지가 꽤 오래 지났으니까요. 일단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해관계가 이 얽혀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뭐 지금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 감정평가가 양쪽이 값을 내도 이게 서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감정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값이 나왔지만 이거를 10%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율을 하는 게 아마 좀 힘들 건데 이 과정이 지금 길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들 보고 있죠. 제주시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감정가를 낮췄을 거고 토지주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높였을 거고 이 차가 10%가 안 되도록 조율을 해야 조율이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그 토지 부산가를 2019년 말 공시지가의 5배로 잡아서 1,500억으로 오동봉공원을 잡았거든요. 근데 제주시는 어떻게든 그 금액으로 감정가를 맞춰야 할 텐데 요즘 그 제주 땅값을 추세로 보면 그 선에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공시지가 5배로 정했던 거는 그 호반 쪽이 아니고 그 제주도가 처음에 그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 계획서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 평가를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뭐 가감정이라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 당시에 시간이 없고 막 쫓긴다는 이유로 그냥 임의로 그냥 공시지가 5배로 해서 그냥 때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내서 이 값 자체가 굉장히 급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좀 어정쩡하게 사업이 출발해서 지금까지 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때 당시 실제 지급할 토지 보상비를 뭐 공시지가의 5배로 줄여고까지 거기까지 그 당시에 생각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하지만 이게 좀 그 같은 공시지가 5배라고 해도 조금 다른 게 당시의 공시지가를 는 이게 공원지구로 묶여 있을 때의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5배를 하면은 그 모수가 작기 때문에 5배가 돼도 그렇게 뭐 많다면 많지만 적을 텐데 뭐 적을 수도 있는데 실제 감정평가에선 공원이 해제된 거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모수 자체가 엄청나게 좀 뛰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5배라고 해도 이게 제대로 값이 처질 거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뭐 5배라는 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사전에 정보가 또 흘러나와서 어쨌든 이 당시에 산 사람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5배 이상으로 팔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투기 의혹은 예나 지금이나 이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개로 철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토지주들, 땅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이 토지 감정가를 높여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미루는 제주시를 향한 불만이 상당하겠네요, 그럼. 일단 그 토지주들 입장이 그 완벽하게 하나로 모아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뭐 몇 대 몇이다 비율을 좀 나눌 수는 없는데 일단 좀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오동봉 공원 자체가 좀 토지 사용 용도가 좀 다른 곳들이 많아가지고 도로변은 개발이 되고 저쪽 하천변은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공원이 해제되든 뭘 하든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 뭐 맹지죠. 그런 걸 맹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뭐 5배든 뭐든 파는 게 어디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곳은 사유재산을 강탈해서 사실상 뭐 민간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 만난 한 토지주는 그 자기가 가진 땅이 그 오등봉 경계선을 딱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몇 미터 도 되지 않는 길을 하나 건넜을 때 뭐 빌라 같은 것들이 좀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가 지난 3월에 3.3제곱미터에 200만 원에 거래됐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지의 땅은 공시지가 5배를 적용을 했을 때도 예. 3.3제곱미터에 18만 3천 원 정도예요. 5배를 적용을 했 10배 넘게 차이가 나네요. 물론 그 예. 땅값이라는 게 뭐 계산되는 요인이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딱 1대1 비율은 예.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10배가 넘는 차이가 예. 나고 있으니까 뭐 이거 토지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반발은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감정평가를, 토지 감정평가를 미루는 이유를 뭐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일단은 최대한 이 질문 자체에 대한 예. 대답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그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인 게 있어서 되게 예. 조금 몸을 좀 사리고 있고 게다가 지금 소송까지 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등봉에 대한 질문들은 예. 뭐 만능 답변이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뭐 대답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하는데 일단 계속 물어봐서 들은 거는 일단 그 토지 감정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예. 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뭐 그 정도로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게 아마 지금 예상들을 하기에는 그 10% 조율이 아닐까.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토지 감정 평가가 늦춰지게 되면 당연히 내년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또 미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전체 사업 일정이 쭉쭉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당연히 그렇죠. 일단 그 청사진으로 내놨던 그 사업의 로드맵 그런 계획은 이미 좀 일그러졌죠. 모든 게 착실하게 착착착 진행됐다고 했을 때 23년 1월부터 공원 시설부터 공사가 좀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모든 게 착실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평가가 나온다 한들 또 그거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받을 것이냐 그것도 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뭐 소송을 건다 뭐 전국적으로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뭐 제때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제주시 건입동의 중부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오등봉 사업과 같이 동시에 추진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뭐 큰 작업 없이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아파트 짓는 세대가 절반이라서 이렇게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꼭 조용하다고 예.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일단 중부공원 말씀드리면 그 오등봉 공원과 일단 똑같은 민간특례 예. 사업이에요. 같은 시기에 두 공원 다 일몰이 잡혀 있어서 추진도 같이 됐고요. 그래서 맞는 비율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등봉하고 중부공원 항상 1+1 개념으로 진행이 됐어요. 뭐 똑같이 뭐 공원 만들고 예. 아파트 짓는 건데 일단 그 중부공원 같은 경우에 토지 면적만 봤을 때는 오등봉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오등봉이 그런데 한 76만 제곱미터고 예. 그러면 중부공원이 한 20만 정도 예. 하는데 그런데 아파트 예. 규모 세대수를 봤을 때는 2분의 1 차이예요. 그래서 700세대 여기 이쪽이 그래서- 오등봉이 1400세대. 예. 그래서 예.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중부공원이 아파트가 더 많다고는 볼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여기도 좀 크고 작은 문제들은 예. 있는데 워낙에 좀 오등봉이 시끄러운데 이게 시끄러워서.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묻히는 감이 예. 좀 있죠. 그런데 이게 성격은 같고 제주시가 둘 다 공동 사업자긴 한데 예. 엄연히 추진하는 민간업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굳이 엄연히 봤을 때는 이건 별개의 별개 사업이다. 사업이다. 예. 뭐 이게 조용조용 아무튼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니까 중부도시공원은 이미 토지 감정평가가 끝났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쌍둥이 사업이라고 할 예. 수는 있는데 그동안 같이 진행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 둘의 사업을 가른 게 토지 감정인데 예. 오등봉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토지 감정이 안 끝나서 지금 예. 2번이나 미뤄졌잖아요. 근데 중부공원은 이미 몇 주 전에 좀 오래됐죠. 예. 토지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무리 뭐 1+1 진행이라고 해도 이거는 뭐 인가까지는 그러다 쳐도 뭐 토지 보상 협의나 그런 거는 각자 진행을 하면 되는데 예. 중부공원은 뭐 최초 계획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데 예. 이걸 지금 중부공원까지 좀 묶어둔 상태에서 그동안 뭐 폭주다 싶을 정도로 그냥 쭉쭉쭉 진행했던 거를 봤을 때는 예. 확실히 좀 대조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중부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가 끝났으면 감정원가를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가 전혀 발표를 안 했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일단 그 이유는 예. 그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예. 보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뭐냐면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예. 절차 중 하나인데 사업자가 제가 오등봉이나 중부공원에 부지를 사서 예. 여기를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주도에 기부 체납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계획이어서 이게 예. 허가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뭐 토지 매수 절차 뭐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예. 그럼 제주시 얘기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야 중부공원 토지 감정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통과돼야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 말하진 않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도 뭐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아서 예. 공유재산 심의와 그 감정가 공개를 안 하는 게 서로 무슨 뭐 관계가 연관이 없을 있는 것 거냐, 같아요. 예. 무슨 관계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아니냐 해서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감정가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제주시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뭐 묶어두고 있을까를 뭐 봤을 때는 일단 의회에 제출된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있어요, 이미. 부지를 이렇게 살 겁니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 처음에 급조됐던 공시지가 5배의 기준으로 사는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공시지가 5배는 말 그대로 급조가 된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감정가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더더욱 의미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감정가가 나왔으면은 그거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일단 감정가가 나왔다는 사실을 좀 묶어두고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제주시가 중부도시공원 그 토지 감정가를 공개하게 되면 도의회에 제출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대폭 뭐 수정 작업은 예. 뭐 금방 끝나겠죠. 뭐 숫자 나오는 거를 예. 그냥 끼워 맞추면 되는데 하지만 그 결과값이 불러올 파장이 크다는 거죠. 일단은 그 감정가가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은 공시지가 5배는 뭐 큰 예. 의미가 없는 데이터고 이 감정가는 엄청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나오면 봐라 공시지가 5배는 이렇게 택도 없는 게 아니었냐라는 그 비판이 나올 거죠. 일단은. 예. 그러니까 토지 감정가가 공개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에 공원 조성 비용이 정확히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 조성비가 나오고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추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민간 건설업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얼마인지도 그렇죠. 드러나니까 그래서 시끄러우니 지금 같은 경우도 예. 봤을 때 지금 공시지가 5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로 예. 계산을 때려봤을 때 평당이 얼마, 예. 뭐 이거 얼마, 뭐 수익 고정수익 세후 얼마 이게 나오잖아요. 네, 감정가라면 더 높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래서, 감정가가 예. 나와서 그거를 고정수익률 역계산을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 실제 사용 그 사업자가 가져갈 실제 수익률이 거진 나오는 예. 거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죠. 그런데 또 여기에 어쨌든 그 결과값이 공개가 되면 그 계산도 나올 뿐더러 게다가 토지주들은 그 예. 값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회 심의 예. 같은 거 할 때 그 앞에서 또 뭐 난리치고 할 게 좀 예상은 예.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시 입장에서는 여기도 논란되고 저기도 논란돼서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기 과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란이 생긴 예. 상태에서 도의회 심의가 되면 도의회에선 그냥 넘기진 못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시끄러운 거는 넘기고 심의만 통과하자. 뭐 이런 예.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주시의 뭐 저희들 추측입니다만 제주시의 생각대로 오등봉 도시공원 감정평가는 미루고 중부공원 감정가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일단 그 공유재산 심의 이번에 제출된 예. 거는 그 민간 특례 사업 전체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뭐 공원을 만드는 공원지구가 있고 비공원지구 아파트가 짓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는 일단 공원을 짓는 거 기부 예. 체납이 되는 거 아파트는 기부 체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짓는 것만 담고 있는데 비공원지구 아파트는 적용 법률이 달라서 이번 공유재산은 일단 심의엔 빠져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그 견제 수단도 없고 예. 뭐 의회에서도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예. 제주시가 일단 이 시끄러운 거는 피하고 예. 일단 넘기자라는 걸로 보여주기식 자료로 공유재산 아니 예. 공시지가 5배로 된 걸로 해서 넘기면 통과되자마자 그때서야 바로 감정가 수정해버린다. 공저에서 공개해서 확 바꾸고. 수정해서 사업이 크게 달라져도 다시 어쩔 수가 도의회 없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이미 통과가 돼버린 거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회 역시 지금 좀 예. 책임을 피하고 있는데 몰랐다 해버리면은 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지난 6월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뭐 반발 여론 속에도 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해주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졌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하게 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단 3점 보류를 했는데. 사고 있죠. 그래서 예. 이번 회기 시작할 때 예. 물어봤는데도 이번 회기 때도 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예. 뭐 마찬가지로 뭐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은 없는데 예. 감사원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고소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원 결과는 뭐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감사원 건은 좀 빨리 나올 걸로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은 없지만 그 결과값을 보고 예. 우리도 이걸 상정을 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안팎으로 행자위 그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좀 접촉이나 연락들이 좀 많이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주시 좀 쪽에서요? 그건 모르죠. 여러 측면에서. 여러 국내에서 그래서 사업 이해 관계자들이 조금 그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 자체를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도정 질문에서 보니까 홍명환 도의원이 그 중부공원은 전체 사업비의 어떤 예비비가 1%인데 오등봉 도시공원은 7%로 해서 건설업체가 가져가는 이 개발이익이 더 많아졌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번에 도정 질문에 나왔던 예. 거는 그동안 나왔던 제기됐던 문제들을 좀 정리해서 정리하는 이렇게 수준. 좀 던지고 꺼내 들었죠. 물론 권한대행 역시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방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예비비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중부공원은 전체 예산의 7% 오등복원 전체 재산의 7%, 중복원 1%로 돼 있어서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PM이죠. 그 사업자 쪽에서 가져가는 쪽이 높지 않냐 그런 지적은 있었는데 역시나 그 답변은 그거는 심의에서 걸러졌어야 될 거 아니면 심의에서 통과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와서 크게 연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 그 협약서 내용 공개했던 홍명환 도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검토는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요? 그게 맞아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의회에서 차원에서 지금 조금 자신에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반전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어쨌든 협약서가 돼 있잖아요. 협약서는 제주시와 그 사업자가 양측이 맺은 거라서 변경이 안 돼요. 그런데 감사원이나 소송이나 외부 변수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의회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공익적인 부분을 넣는 쪽으로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계산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좀 반전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시각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정 질문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공익소송이 제기되자 법적으로 따져보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민간특례 사업 과정에 불법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편법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건설업자까지 참여시킨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절차를 한 번에 통과시키자고 사전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도민공청회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열지도 않았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 학교 부지 협의도 해야 하는데 이건 아예 건너뛰었습니다. 다른 개발 사업엔 FM대로 해야 한다며 없는 절차까지 만들며 시간을 끌었는데 유독 민간특례 사업만 건설업자 편에서 편법이란 편법은 다 동원했던 겁니다. 편법을 얼룩진 민간특례 사업이 미래 제주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제주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감히 제주시에 전하고 싶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